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오늘 또 저는 이제 일찍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음은 늘 저에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선물해 줍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의 내 자리, 내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TV에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뭐 당 몇 차 대회 한다고 그러면서 뭐 당 가업 같은 거 얘기하고 참 웃기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건데 예,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똑같은 프레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3대가 북한 주민을 죽이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전혀를 기울이며 사는데 언젠가는 북한이 꼭 망하고 꼭 김가 족속들이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오디오를 읽어주는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듣는 것들이 또 많이 기가 소진되죠.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아프고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뭐 안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누군가는 또 꼭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확신에 차서 또 북한을 읽어내려 갑니다. 어제에 이어서 읽어내려 갈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서는 차 안에 천장 후 가스 배관에 높이 채들려 수세에 매달린 상태에서 만장에서 국경 변방대로 후송되었다. 차 지붕에 매달린 손목은 차가 진동할 때마다 충격으로 쇄골이가 조여지면서 발목 살을 에어 들어갔다. 장배까지 가니 손목에 살이 찢기고 피가 줄줄 흐른다. 만장 변방대에서 장배계로 호송하기 위해 감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뚱뚱보 군관에게 나의 바지와 상의 그리고 신발과 양말을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뚱뚱보는 시간이 없다면서 나를 마구 밀어 차에 구겨 넣었다. 그리하여 맨발에 바지도 입지 못하고 아래우 속옷 바람으로 장배까지 호송되었다. 29일 오전 10시경 7명의 탈북자들은 중국 장백현 변방대에 도착하여 감방 사무실에 갇혔다. 장백현 변방대 감옥 모든 감방엔 조선인 탈북자들이 감금돼 있었다. 변방대 마당에 도착하니 탈북자들이 감방 살창 사이로 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낮 12시가 되니 점심 식사를 들여보냈다. 강냉이 빵 1개에다 양배추국 1사발씩 나누어 준다. 오후에 장백현 병반대는 개인에 대한 개별 문건을 작성했고 오늘 중으로 조선에 넘겨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맨발에 신도 안 신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런 나의 행색을 그들은 딱하게 여긴 모양이다. 꿰진 신발 하나를 가져오더니 신으라고 했다. 오후 3시 30분 장백현 변방대는 우리 7명의 탈북자에게 수세를 채웠다. 그런 다음 탈북자들을 버스에 실은 후 압록강 넘어 조선 양강도 해산시 교두를 통해 국경 경비대에 넘겨주었다. 인정 깊은 파출소 소장. 내가 만장 변방대 감금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날이었다. 어느 저녁 감방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왔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사복 차림이었다. 똥똥보 키꺽다리 공간과 함께 감방 안에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30대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감방 안에는 나와 다른 2명이 탈북자가 있었다. 똥똥보 공간은 함께 들어온 손님들에게 중국말로 뭐라고 하다니 감방에서 나가 버렸다. 잠시 후 두 줄배기 병사복을 입은 변방대 병사가 들어왔다. 그는 조선족 병사였다. 통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 병사는 중국말로
감방에 찾아온 두 손님과 몇 마디 이야기했다. 손님 중에 나이 많은 분이 만장파출소 소장이고 젊은 사람은 만장파출소 공관원이라고 했다. 파출소 소장은 동료의 소개를 받자 우리 새 감방객과 악수를 청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우리들에게 한 대씩 나눠주고 라이터로 불까지 붙여주었다. 우리는 그로부터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오랜만에 담배 대접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했다. 두 손님은 통역하는 병사에게 중국말로 비교적 긴 말을 했다. 병사는 우리에게 통역해 준다. 그의 통역에 의하면 두 손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다. 만장파출소 소장은 조선민족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선민족이지만 부모 세대부터 한족 마을에서 살았고 그 자신이 한족 학교에 다녔으며 부모도 중국말만 하였기 때문에 조선말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조선민족이라는 민족적 긍지는 잊지 않고 있고 민족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변방대 친구로부터 감방에 조선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동족에 대한 의무감이 들고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나서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충동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감금된 조선동포를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다. 병사의 통역을 들은 우리 셋은 매우 감사했다. 그에게 연방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나는 파출소 소장이 민족적 동정심이 고마웠다. 소장에게 전했다. 우리를 마음속으로 걱정하여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이다. 이국 땅 중국에 와서 사는 조선민족은 다 같이 친형제, 친혈육같이 생각된다면서 오늘 저녁 우리를 이렇게 찾아주니 뭐라 감사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통역병사가 나의 말을 파출소 소장에게 전했다. 옆에 있던 다른 두 탈북자도 소장의 덕행을 통해 느낀 여러 가지 소감을 통역을 통하여 이야기하였다. 파출소 소장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고마운 소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통역원을 가운데 놓고 우리와 파출소 소장은 이처럼 화기 넘치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였다. 파출소 소장은 우리에게 감방 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더불어 생활상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감방에서 있은 폭행에 대하여 단죄하였다. 그리고 변방대는 우리에게 하루 두 끼 식사만 보장하며 그것조차 량적으로 적게 주기 때문에 배고픈 생활은 매우 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파출소 소장은 자기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중국 인민폐 200원을 꺼내 함께 온 젊은 공안원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다. 그러더니 그를 식품 상점에 심부름 보내는 것이다. 젊은 공안원은 빠른 걸음으로 마을 상점으로 갔다. 한참 후에 젊은이는 상점에서 여러 가지 구미 도는 식료품을 200원어치 사가지고 감방에 들어왔다. 시원한 과실들과 사탕, 과자와 빵과 떡, 청량, 음료들이 들어있었다. 우리 세 명은 파출소 소장의 덕행에 감동되어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다. 소장은 우리가 불쌍하다면서 가져온 식품들을 우리에게 내밀었다. 우리 보고서 먹으라고 권했다. 우리는 송구스러워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함께 먹자고 권하였으나 그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왔다며 사양했다. 나는 그 식료품 주머니 채로 구석쪽에 돌려 밀어넣고 그들이 간 다음에 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계속하여 파출소 소장의 이야기를 통역원을 통하여 듣고 있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소장이 떠날 제비를 했다. 이제는 가겠다고 하면서 몸조심하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소장은 우리 세 탈북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통역하는 병사에게도 인사하고 감방을 떠났다. 파출소 소장이 함께 온 청년과 같이 떠나간 후 감방 안에 우리 셋은 식품 주머니를 열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키꺽다리 뚱뚱보 군관이 한 전사를 우리 감방에 보내 식품을 몽땅 회수하여 주머니 채로 들고 나갔다. 이리하여 우리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 식품을 들고 나가는 병사의 뒷모습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감방의 옆방에서 텔레비전 감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보던 뚱뚱보는 파출소 소장이 나가자마자 식품 주머니를 빼앗아 내갔던 것이다. 이리하여 사지에서 만난 동포의 사랑이 듬뿍 담긴 식품 주머니는 우리의 손을 떠나 키꺽다리 뚱뚱보 군관과 우리 감방을 감시하던 병사들의 간식으로 소모되었다. 비록 감방 안에서 조선민족 파출소 소장과 보냈던 시간은 짧았지만 소장의 인간애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정 깊은 고귀한 인간애에서 그의 참다운 덕행과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온기를 감수할 수 있었다. 소장의 고마운 미덕은 나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오랜 세월 중화 공민의 생활을 통하여 언어도 풍습도 중화되었건만 고귀한 조선민족의 얼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다. 동포를 껴안아주고 고마운 마음을 주는 파출소 소장의 미덕에 숭엄하게 머리 숙여진다. 동포의 적이며 민족적인 만장 파출소 소장의 사랑 넘친 식품 이야기는 내 영원히 잊지 않고 전할 것이다. 조선민족의 양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의 애족, 애민하는 마음을 내 참답게 따라 배우리라. 잊지 못할 만장 파출소 소장이여, 부디 몸 건강히 행복과 기쁨만 있을 것을 축원하는 이굴 임자의 따뜻한 인사를 받아달라. 감방에서 사귄 친구. 만장 변방대 감방에 갇힌 다음날 아침이다. 조용하던 감방 복도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와당탕 퉁탕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 때리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전사들이 무질서하게 떠드는 소리도 연방 들려온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문에 귀를 대고 밖에서 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았다. 훌쩍거리며 울음짓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한 무리의 조선 탈북자들을 데려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가 매맞는 소리도 들려왔다. 한참이나 계속되다가 조용해지더니 이내 감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 남성이 들어온다. 곤색 양복에 새 구두를 신은 신사복 차림이다. 바지춤을 두 손으로 옮겨진 채 감방 안으로 엎어지며 들어온다. 기가 꺾인 인상이다. 죄수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며 울분을 사기지 못한다. 구슬픈 얼굴, 두 눈에선 눈물이 떨어진다. 차츰 소리내어 엉엉 울기까지 한다. 기막힌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너무나 상심해하는 그의 모습에 내 마음도 함께 동화된다. 그동안 함께 슬픔 속에 잠겨있다. 한숨만 짓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 없었다. 그저 침묵할 뿐이다. 그렇게 반시간 정도 지났을까? 그가 내게 말을 건넨다. 형님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나는 어제 아침에 잡혀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 손님은 무엇 때문에 잡혀 들어왔으며 어디에서 살며 나이는 어떻게 되며 가정 형편이었던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나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잡혔다고 하면서 그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대충 말했다. 나 역시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심에 잠겨 눈물 쥐며 통탄하던 그가 점차 마음을 진정하면서 나와 함께 한담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각부터 나는 새로 입사하는 제수와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고 감방 안의 친구가 된 셈이다. 새로 감방에 들어온 감방 친구는 성씨가 허가라고 했다. 량강도 해산시에서 살다가 가족을 데리고 탈북해서 중국 홍련강성으로 가다가 여기 만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잡혔다는 것이다. 45살 난 허씨는 홍영강성에 사는 68세 되는 어머니를 찾아 가족 모두를 데리고 떠났다고 한다. 허씨의 부모는 홍영강성에서 살다가 허씨가 10살 나던 해에 아버지는 조선에 나가서 살자 하고 어머니는 그냥 중국에서 살자고 하면서 의견 상의가 제기되었다고 한다. 부모 사이에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는 허씨를 데리고 조선의 해산시에 나가서 후초를 얻어 살면서 아들 셋을 보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홍영강성에서 다른 남편을 구해서 지금까지 산다는 것이다. 지금 홍영강성에는 이모 둘과 외삼촌이 하나 있으며 고모 한 분과 이모 사촌, 고모 사촌, 외사촌 형제들이 모두 30여 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며칠 전에 이모 사촌 동생이 어머니 부탁을 받고 장백현에 나왔다는 것, 장백현에 사는 친척이 해산에 건너와 연락을 취하여 허씨는 아내와 13살 난 맏딸, 10살 난 둘째 딸, 7살 난 막내 아들을 데리고 홍영강성 어머니를 찾아가 살자고 한 것이 이렇게 간방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북한이 300만 아사로 진짜 문 아침에 딱 열고 나가면요. 어젯밤에 죽은 새로운 봉분이 나를 마주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람이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그냥 개가 죽었고 고양이가 죽었다는 얘기처럼 너무 심심치 않게 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내 고향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